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2019년도 EMLP에서 발표된 Text Summarization with Pre-trained Encoders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흔히 버트썸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버트썸의 경우 이제 프리트레인드된 버트를 이용해서 문서 요약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 모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인트로덕션, 백그라운드, 버트썸,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 말하기를 텍스트 요약은 원본 문서에 의미를 함축해서 담아야 하기 때문에 문서 내의 워드와 센텐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문서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생성 요약은 추출 요약과 달리 원본 문서의 노블 워드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문장을 생성해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프리트레인드된 버트를 이용해서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을 모두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본 논문의 발표에 앞서서 이제 문서 요약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요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먼저 추출 요약과 생성 요약이 되겠습니다. 추출 요약의 경우 원문에서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를 그대로 선택해서 요약을 하는 방식이고요. 이는 쉽지만은 의미 표현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추출 요약의 경우 문서 내에 센텐스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센텐스를 모두 그냥 그대로 차용해서 가져오게 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으로 생성 요약을 보시면은 이는 NLG 기법을 통해서 새로운 문장, 요약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이고 어렵지만은 사람이 만든 요약문처럼 의미 전달이 자연스럽게 잘 된다는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문서 내에는 하이라이트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보카블러리 셋에서 이제 단어들을 나열해서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생성 요약과 추출 요약을 기존의 이제 뉴럴넷을 활용하여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출 요약에서 2016년도에 서머러라는 모델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는 바이다이렉셔널 GIU 기반의 추출 요약 모델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이제 문장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문장들 내에 워드들이 있겠죠. 이 워드들은 워드 레이어에서 이렇게 바이다이렉셔널 GIU 기반으로 히든 스테이트가 계산이 되고 그래서 보시면 특이점이 이제 문장 내에서 단어들은 공유가 되는데 문장 간의 단어들은 공유가 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워드 레벨에서 히든 스테이트를 컨캣하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풀링을 하여서 이렇게 센텐스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텐스 임베딩 벡터들은 각각 센텐스를 좀 축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센텐스 임베딩 벡터들 간의 정보 공유는 이 센텐스 레이에서 바이다이렉셔널 GI를 통해서 또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를 공유를 하고 그 다음 이 센텐스 임베딩 벡터들과 도큐먼트 벡터를 통해서 이 도큐먼트 벡터에서 이 문장이 뽑을지 안 뽑을지를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수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이고 다음으로 살펴보실 추출형 모델은 2018년도에 발표된 루썸이라는 모델입니다. 얘는 서머러러의 구조와 대부분 비슷하나 서머러의 경우 추출 요약문으로 선정된 문장을 1, 아닌 문장을 0으로 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해결을 했는데 윌선 같은 경우에는 루지스코에 기반한 로스 펑션을 사용해서 센텐스의 스크롤링과 셀렉션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제시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매 타임스텝마다 해당 문장이 추출 요약문에 포함될지 여부를 루지스코에 따라서 판단을 진행하고 모델 구조는 크게 도큐먼트 인코더, 도큐먼트 인코더 부분과 센텐스 익색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서머러너의 그 워드 레벨 인코딩 부분과 다르게 서머러너에서는 다 이제 히든 트를 가져와서 컨캐스를 하고 에버리지 풀링을 진행했는데 윌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바이 다이렉셔널 구조에서 끝에 히든 스테이트만 가져와서 컨캐스를 한 뒤에
다음에 센텐스 인베딩 벡터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음 이제 이 센텐스 익스트레이트 부분에서 이제 센텐스 5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은 어떤 센텐스를 뽑을지, 얘를 이제 이 센텐스 5가 들어왔을 때 루지 스코어를 다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문장이 가장 적합할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뽑아서 나아가는 방식이고요. 다음으로 앱스트랙티브 서머리제이션의 이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에 발표된 시퀀스 투 시퀀스 안에는 구조를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보통 워드 인베딩만 주는데 얘는 워드 인베딩과 포스트 태깅, 네임드 엔티티, CF랑 IDF를 모두 인풋으로 준 형태를 보이고요. 그래서 인코더는 바이다이렉셔널 GRU 구조를 가지고 있고 디코더로는 유니다이렉셔널 GRU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점이 이제 디코더 부분에서 인코더 부분을 어텐션 하여서 함께 고려해서 이제 문서 요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띄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특이점으로는 이제 스위칭 제너레이터 포인터를 이제 구조를 제시를 하는데 문장 생성 시에 보카블셋에 존재하지 않는 고유 명사와 같은 단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생성할 때 제너레이터 부분에서 생성할 수 있는 걸 생성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생성을 못한다, 없는 단어다 이런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고유 명사 같은 예시가 되겠죠. 얘는 이제 엔코더 부분에서 포인터를 통해서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너레이터 포인터 구조를 사용해서 문장을 요약을 진행하는 방식이 생성 요약을 진행하는 방식이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모델은 2017년도에 제시된 포인터 제너레이터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퀀스 투 시퀀스 RNN 모델에서 포인터 제너레이터 구조가 발표된 뒤로 포인터 제너레이터를 막 써가지고 성능들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퀀스 시퀀스 어텐션 모델에다가 포인터 제너레이터를 합쳐서 제시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포인터 제너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 모델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인코더 부분에서 만들어진 컨텍스트 벡터하고 디코더 부분에서 이제 다음 어떤 단어를 가져올지 확률 분포로 해서 가장 큰 단어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의 구조를 보였다면은 이 포인터 제네레이터 네트워크에서는 제네레이터 포인터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네레이터 포인터를 통해서 실제 생성될 단어하고 카피할 단어의 분포를 더해서 최종 생성 단어로 분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문서 요약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 요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루지 스코어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루지 N 같은 경우에는 참조 유형문과 모델이 생성한 유형문 사이에 중복되는 N그램의 리콜 값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이 식을 보시면은 참조 유형문에서 N그램의 수를 카운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참조 유형문과 모델이 생성한 유형문 사이에 이제 매칭되는 값이 있겠죠. 그 매칭되는 그램 수를 카운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나눠주게 되면 이 루지 스코어가 되겠고 보통 이제 N그램을 하나 쓰게 되면 유니그램으로 이제 루지 1이 되겠고 N그램을 두 개 사용하겠다 하면 루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지 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기스트 커먼 서브시퀀스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 알고리즘 사용해서 가장 긴 시퀀스의 리콜 값을 구하게 되는데 다음 예시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리콜 값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 프리시전 값과 이 리콜 값을 합친 이제 조합 평균을 통해서 계산한 이 루지 N F1 스코어를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루지 스코어를 계산하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문으로 이제 레퍼런스 요약문이 나는 어제 새 노트북을 샀다. 그리고 모델이 생성한 요약문이 나는 노트북을 샀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지 원 스코어를 계산해보면 먼저 이 분모에 들어간 n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지 원이기 때문에 하나씩 해보면 나는 어제 새 노트북을 샀다. 이렇게 5개가 되겠고 n 유니그램 즉 이 레퍼런스와 모델이 매칭되는 이제 그램수를 세워보면은 나는 노트북을 샀다.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지 1 같은 경우에는 5분의 3이 되겠고 루지 2의 경우에 보면은 레퍼런스의 경우 바이그램이기 때문에 나는 어제 어디에 새 노트북을 샀다. 이렇게 4개가 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와 모델이 매칭되는 그램수를 세워보면은 이제 노트북을 샀다. 랑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겠고 루지 2 스코어의 경우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지 L은 이제 먼저 L 레퍼런스의 경우 이 레퍼런스 모델에 카운트를 그냥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5개가 되겠고 N 시퀀스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퍼런스에서 모델이 차지하는 서브 시퀀스 중 가장 긴 경우를 새겨주게 되는데 여기서 필요점이 이제 나는 노트북을 샀다 이렇게 서브 시퀀스로 모델이 포함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도 그냥 상관없이 채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 시퀀스가 3이 되겠고 루지 L 같은 경우에는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논문인 버트 썸으로 넘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트 썸에 사용되는 버트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레벨 모델에서 넥센테스 프로젝션 방식을 학습을 통해서 토큰 레벨과 센텐스 레벨 모두 다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입니다. 이 사전학습된 버트를 두고 그 위에다가 여러 태스크에 맞게 수행할 레이어들을 추가한 뒤에 파인 튜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근데 이 버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마스크 랭귀지 모델 방식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출력 벡터가 문장 단위가 아니라 토큰 단위로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요약 같은 경우에는 문장 단위의 표현이 가능했는데 이 점이 살짝 부족하다는 점이 있고요. 또 세그멘트 인베딩을 통해서 문장을 표현할 수 있지만은 2개의 문장만 입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장을 입력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된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썸에서는 이제 버트의 인코더 부분을 좀 수정을 하게 되는데 기존 버트에서는 각 문장을 이 세퍼레이션 토큰으로 분리를 하고 전체 문장에 대해서 이 CLS 토큰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버트 썸 같은 경우에는 이 세퍼레이션 토큰 뒤에다가 이제 각 문장 지금 3개가 중요한데 각각 문장을 표현하는 토큰으로 이제 CLS 토큰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나온 이 벡터, 출력 벡터들이 각각 CLS 토큰들이 각 문장을 표현할 수 있는 이 토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문장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터벌 세그멘트 엠베딩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마다 이제 A, B 번갈아 가면서 세그멘트 엠베딩을 시켜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그멘트 엠베딩을 함에 따라서 초반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는 이제 인접한 문장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후반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는 셀프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 문장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게 된다고 본 논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추출 요약을 위한 모델과 생성 요약을 위한 모델을 따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추출 요약을 위한 버트썸 EXT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문서가 이렇게 센텐스 1, 2, 3로 구성되어 있다면은 이번째 센텐스에 대해서 용 1로 레이블링하는 문제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각 문장마다 CLS 토큰을 앞에 붙여놓기 때문에 결국 출력되는 CLS 이 토큰 벡터를 사용해서 이제 이 출력된 CLS 토큰 벡터들이 이 문장들이 표현하는 이제 벡터가 된다고 합니다. 이 벡터를 사용해서
서머레이션 레이저를 만들었는데, 이 서머라이제이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트랜스포머 블락을 여러 개 쌓아서 만든, 그래서 이 출력된 시리스 토큰들을 입력을 하고 이 시리스 토큰의 또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을 해서 결국 이 값을 트랜스포머 블럭에 인풋으로 주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이제 이 문장을 사용할지 안 할지를 0, 1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문제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트랜스포머 블락을 한 개 쓸지, 두 개 쓸지, 세 개 쓸지를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두 개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서 이렇게 두 개의 트랜스포머 블락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장 생성 요약을 위한 버트 썸 ABS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생성해서 요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인코더 구조 사용하는 버트에다가 여기서는 트랜스포머 구조의 디코더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부분은 프리트렌된 버트 썸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디코더 부분은 6개의 트랜스포머 블락을 이렇게 사용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부분에서 출력된 각 토큰들의 메커드를 활용해서 결국에 비기노 센터스 토큰을 주고 이 디코더 부분에서 차례대로 출력을 진행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이제 인코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드된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학습이 다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하게 초기화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학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코더와 디코더의 러닝 레이트와 워머 스텝을 다르게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코더 블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대적으로 러닝 레이트를 작게 진행하고, 디코더 블록 같은 경우에는 0.1과 같이 인코더를 학습할 때보다 좀 크게 주고 러닝 레이트를 주고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버트 썸 EXT ABS 모델을 제안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먼저 첫 번째로 버트 썸 EXT를 파인 튜닝 할 때와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코더 블락을 학습을 하게 되고, 이 학습 때 인코더 블락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버트 썸 ABX를 학습할 때의 인코더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그냥 방식을 띄고 있는데, 이 모델이 좀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CNN 데일리 메일 뉴스 하이라이트 데이터셋, 뉴욕타임스 언테이드 커퍼스, 엑스썸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셋이 사용이 되었고요. CNN 데일리 메일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약한 생성 요약문을 가지고 있고, 뉴욕타임스도 약한 생성 요약문, 그리고 안에서 이제 엑스썸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생성 요약문을 하기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실험에서 보시면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 오라클과 리드3를 볼 수 있겠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데이터셋에 생성 요약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출 요약문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 데이터셋에서 추출 요약문을 뽑아낸 것입니다. 오라클을 먼저 보시면은 제공된 생성 요약문과 원본 문서 내에 가장 유사한 문장들을 뮤직2 F1 점수를 통해서 그리디하게 이제 문장들을 선택해서 임의로 추출 요약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리드3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서 내의 첫 세 문장을 추출 요약문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제 이 CNN 데일리 메일, 뉴욕타임스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에서 노멀한 바이그램의 수가 이제 50%대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엑스 서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하게 생성된 요약문이기 때문에 이 노멀한 바이그램의 수가 이제 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버트 기반의 논문을 제시한 모델들이
다른 이제 기존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네, CNN 데일메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리고 엑스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점수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리드3가 두 가지식으로 뉴스 기사가 좀 작성이 되기 때문에 리드3의 스코어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온 것 같고, 엑스성에서는 이제 리드3의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EXT, EBS, NZ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트렌드된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모델 구조만 똑같이 했으나 이제 터져나왔지 않은 모델 구조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했을 때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학습 때 이제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성능이 높게 나온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출 요약 모델이 선택한 요약 문장의 원본 문서의 위치를 이제 나타낸 그래프인데, 먼저 트랜스포머 EXT 아까 그 모델 구조만 사용했을 때는 초반 문서 초반에서 이렇게 많이 요약문을 추출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고르게 선택이 되었고, 버트썸 같은 경우에도 뭐 문서 내에서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요약문을 추출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먼 이발레이션 부분인데, 요약 모델이 이제 문서의 핵심 정보를 유지하는 정도를 정량하기 위해서 Q&A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 요약문을 통해서 질문을 만든 뒤에 이제 모델이 생성한 요약문을 실험자가 보고 이 질문을 답변을 하도록 진행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고, 결국에는 이 버트 기반의 모델이, 버트썸의 모델이 다른 이런 모델보다 상당히 좀 높은 차이를 보여서 정량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